나가보겠습니다. 개념을 끝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이런 거 뭐라고 했지? 원순열.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죠?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최초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뭐라고 했지? 나머지는 직순열. 그렇지. 직순열이 무슨 뜻이야? 우리가 원래 쓰던 그 순열이에요. 근데 원순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는 대비되게 하려고 원래 쓰던 순열을 직순열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냥 배열하는 거.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럽게 큰데? 너무 부담스럽게 큰데? 그리고 칠판은 거의 다를 차지하잖아.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택한 5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택한데 그러면 A, B 2명은 이미 뽑혔잖아. 몇 명 추가로 뽑으면 돼? 3명. 몇 명 중에서 총 몇 명이 있었지? A, B는 뽑아놨다 일단. 그럼 후보는 몇 명 남았어? 8명이었는데 6명이 남았고 A, B 2명을 뽑아놨으니까 3명만 뽑으면 되고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6C3이라고 얘기하죠. 6C3으로 여기 3명을 뽑았다. 3명을 뽑았어. 이 5명을 원탁에 앉힐 거예요. 자리가 몇 개 있다고? 5개. 최초의 한 명은 A, B, 네모, 별, 세모 중에 한 명 아무나 뽑으면 돼. 왜지? 왜 아무나 먼저 앉혀도 되지? 누가 먼저 앉는지는 안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아무나 뽑으면 돼. 아무나. B를 뽑았다고 하자. B를 뽑아가지고 최초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B가 자리에 앉는 경우 한 가지. 곱하기 몇 명 남았어요? B가 여기 앉았다고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명 남았어? 4명. 4 팩토리알. 그래서 이거를 얘랑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4 팩토리알. 6C3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4거든요. 정답은 480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얘들아 이거 정답 써놓지 말고 제발. 정답지 있잖아. 너희 정답지 내가 뺏은 것도 아닌데 왜 정답을 자꾸 써놔. 너희가 써놨다는 건 아니고 선배들을 보면 정답 뭐하러 써놔. 정답지 있잖아. 집에 가서 정답 그냥 다 써놔도 되잖아. 왜 써놔 정답을. 체각각게. 이 문제도 꼭 복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대표 유형이랑 선생님이 뭐 풀어줄 건데 상문제 풀어줄 건데 둘 다 복습을 해보라고. 정답 쓰지 말고. 야 이런 걸 메모해야지. 정답을 왜 써. 이런 건 하나도 안 적고 정답만 적어놔. 체각각게. 돈 아깝고 체각각게. 오 뭐야. 어이씨 깜짝이야. 마술로 김준표가 없앤 줄 알았네. 깜짝이야. 그 다음 문제를 가봅시다. 네 쌍의 커플이 울지 말고 문제를 잘 봅시다.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커플이 있대요. A랑 작은 A랑 커플이라고 해보자. B랑 작은 B랑 커플이고요. C랑 작은 C랑 커플이고 D랑 작은 D랑 커플이고 이렇게. 이게 둘씩 커플이에요. 그럼 얘네를 묶어. 이웃하라고 했으면 묶으면 되잖아. 이웃하라고 했으면 묶으면 돼요. 이웃하게. 어떻게 한다? 묶는다. 그래서 얘네를 원탁에 배열할 건데 묶었으니까 지금 사람 몇 명인 거나 마찬가지지? 4명인 거나 마찬가지지. 아까 삼각함수 할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안 그려지더니 왜 또 확률과 통계하니까 동그랗게 그려지냐? 이 4개의 묶음을 사람 4명처럼 됐잖아. 4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첫 번째 커플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남은 커플 몇 커플? 3커플.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에 들어갈 게 묶음이라니까? 여기 들어갈 게 묶음이에요. 그럼 여기 자리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앉고 무릎에 앉힐 순 없잖아. 울지 말고 얘들아.
무료에 앉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두 자리에 앉아야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 두 명의 사람을 두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돼. 4개의 커플이 있으니까요. 여기다 2팩토리얼 4번 2에 4제곱 곱해주면 되겠다. 16 곱하기 6이니까 얼마 나와? 96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차라리 연필을 놓고 있다가 메모할 때만 들어. 그럼 습관적으로 정답 쓰는 그 습관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27번 최초의 상문제가 나왔네요. 새 학생 A, B, C를 포함한 너무 빠르면 또 얘기해. 선생님 좀 요즘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진도는 괜찮은데 확률과 통계는 다른 거 진도 때문에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 선배들이 특히 좀 그렇대. 새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A와 B는 이웃을 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말라고 한 게 여러 개 있으면 걔네랑 상관없는 애 먼저 배열하고 이웃하지 않는 애를 막 사이사이 넣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 B와 C가 이웃하지 말래. A와 B는 이웃하래. A와 B는 이웃하래. 그럼 여기 이웃해라, 이웃하지 말아라는 조건이 달린 애가 있잖아. 조건이 달려있잖아. 얘네부터 배열을 하라고. 얘네부터 배열하면 좀 쉽다고. 얘들아, A, B를 먼저 자리에 앉힐게요. 6개의 자리가 있어. 6개의 자리가 있어. A, B를 먼저 자리에 앉힐게. B를 먼저 자리에 앉힐까? B를 앉히고 A를 앉힐게. B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B 여기 앉았다고 하자. A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 몇 가지? 어떻게 두 가지? B 옆에. 그치? 그치? B 옆에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A가 여기 앉았다고 하자. C를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세 가지. 그치? 어디? 여기. C 여기 앉았다고 하자. 세 가지. 곱하기. 남은 사람 몇 명? 3명. 3팩토리얼. 끝났다고. 뭐가 어려워 이게. 36. 끝났다고. 개꿀. 그죠? 왜 상문제야 이거? B 플러스 정도 하면 되겠네. 아, 중문제. 중문제 정도 하면 되겠네. B 플러스는 라이트 센에 있는 거지. 자, 여기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네. 얘들아, 6등분하여 만든 도형 7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는 7절판이야. 이거는 7절판. 그래가지고 색깔이 A, B, C, D, E, F가 있다고 해보자. 6개요. G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A의 색깔을 칠할 거야. A를 칠하고요. 그 다음에 B를 칠할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칠할게. 그냥 A, B, C까지 칠하는 경우의 수로 따져보자. 얘들아, A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최초에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센터 아니면 측면에. 그죠? 센터 아니면 측면에 칠하는 거야. 센터 아니면 가생이 칠하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 B를 칠할 거야. 자, 봐봐. A를 여기에 칠했다. 그럼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어디에 칠해도 다 똑같잖아. 근데 A를 만약에 여기에 칠했어요.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A를 여기에 칠했으니까 어디에 칠하든 다 다른 곳에 칠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6가지가 돼요. 그럼 2 곱하기 1이라고 쓸 거야? 2 곱하기 6이라고 쓸 거야? 둘 다 어떻게 써? 그래, 분류해야지. 그치? 둘 쪼개가지고 마지막에 더해줘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쓸 글자를 2라고 썼어요. 근데 그 다음 숫자를 봤더니
달라졌어. 이럴 때 분류를 하는 거라고. 쭉쭉 숫자로 연결하다가 갑자기 달라져. 그러면 분류하는 거라고, 그때가. 1번 A를 어디에 칠할 때? A를 센터에 칠할 때. 센터. A가 센터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B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A 칠한 다음에 B 칠할 거예요. 한 가지. 어디에 칠하는 똑같잖아. 남은 애들 직순열. 끝났지. 2번 A를 어디에 칠할 건데? 측면. 측면은 영어로 뭐야? 사이드? 사이드에 칠하는 경우에. 사이드에 칠하는 경우. A를 사이드에 칠할 거에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남은 애들 몇 개에? 6개. 뭐야? 아무도 말을 안 해. 6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120까지랑 720까지. 840까지.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거 가보자. 아, 선생님이 옛날에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2개씩 딱딱 이렇게 넘겼는데 딱딱 이렇게. 그게 안 되네. 습관이 한 페이지씩 만들어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의 각면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색이 있대요. A, B, C, D, E가 있대. 이걸 칠할 거래.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자. A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어떻게 2가지? 바닥에 칠하거나 옆면에 칠하거나. 그치?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곱하기 B를 칠할 거야. 그 다음에 A를 바닥에 칠했다고 해보자. 그럼 몇 가지? 한 가지. A를 측면에 칠했다고 해보자. B를 칠하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또 갈라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갈라야죠. 분류해야지. 1번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 2번 A를 바닥에 칠하는 경우. 옆면에 칠하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 B를 칠하는 경우 한 가지. 남은 색깔 3개. 3팩토리얼. A를 바닥에 칠하는 경우 한 가지. 어? 뭐 잘못했네. 그러네. A를 옆면에 칠하는 경우 옆면에 칠했어야 한 가지. 남은 색깔 4가지. 4팩토리얼. 이제 원순위를 깨졌으니까 얘는 한 가지. B 칠하는 경우 한 가지. 곱하기 3팩토리얼. 24 더하기 6. 정답은 5번이다. 아까 거 안 지웠네.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를 가보자. 탁자에 앉힌다. 다 똑같아. 뭐야? 최초의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직순열. 이걸로 다 풀면 돼. 근데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n 팩토리얼 나누기 n 해가지고 n-1 팩토리얼 하래. 그거 진짜 헷갈린다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졸라 헷갈려, 그걸로 하면. 책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합시다. 오케이. 응? 그러니까 클리닉 할 때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실 가능성이 크지. 됩니까?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지. 뭐라고? 안 한 상문제가 있어? 몇 번인데? 34번? 34번 문제 같이 봅시다. 34번 문제 그냥 그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생겼대.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생겼다고? 잠깐만. 선생님 그릴 테니까 그리고 나면 센치 불러줘, 얘들아. 몇 번이라고? 34번. 가로의 길이 얼마? 세로. 높이? 그럼 얘들아, 같은 면이 이면이 같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면이 똑같지. 위아래도 똑같지. 뚜껑과 바닥. 앞, 뒤도 똑같지. 그럼 최초의 한 개의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 A, B, C, D 6개라고 했으니까 A, B, C, D, E, F가 있지. 최초의 한 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가지. 어떻게 3가지지? 뚜껑 바닥이 똑같으니까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똑같죠? 아니 여기 칠하는 거랑 바닥에 칠해놓고 뒤집는 거랑 똑같잖아. 맞지? 처음부터 A를 여기다 칠하는 거랑 A를 이렇게 든 다음에 여기 밑에다 이렇게 칠해. 그 다음에 돌리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A를 칠하는 경우의 수 3가지. 뚜껑 바닥 왼쪽 오른쪽 앞뒤 셋 중에 하나에 칠하는 거죠. 곱하기 5팩 하면 끝났잖아. 그지? 5팩. 맞잖아요. 틀렸잖아. 그지? 틀렸잖아. A를 여기다 칠했다 얘들아. 뚜껑에다 칠했어요. 뚜껑에다 칠했어. 그냥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응? 왜 2? 3가지. 바닥도 있지. 바닥 생각 못했지. 앞뒤에다 칠하는 게 똑같아. 그치? 선생님 앞에다 칠하는 거랑 뒤에다 칠하는 거랑 어떻게 똑같아요? 야 앞에다 칠하는 거랑 뒤에다 칠한 다음에 180도 돌리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맞아요. 분류해야 돼 이것도. 왜 분류해야 되냐면 B 칠하고 C까지 칠해볼게. B 앞에다 칠했다. C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지. 바닥에 칠하거나 저 뒤에 칠하거나 그 다음에 양옆에 칠하거나 자 A 칠하는 경우 3가지, B 칠하는 경우 3가지였어요. 근데 얘들아 그 다음에 이 B를 갖다가 앞에다 칠했더니 C를 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였다고? 3가지 3가지였어. 근데 봐봐 B를 바닥에다 칠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C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지. 그지?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지.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B를 A의 반대편에 칠하느냐 아니면 A의 반대편 말고 다른 곳에 칠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 거지. 그치? 그걸 분류해야 된다. A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 3가지, B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 경우를 나누자. 자, 다시. 아이 정말 선생님. B를요 어디에 칠하는 경우? A의 반대편에 칠하는 경우 2번 B를 A의 반대편이 아닌 곳 옷에 칠하는 경우. 중간에 또 분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A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일단 3가지.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A의 반대편에 칠한다고 했잖아. 1가지. 곱하기 B까지 칠했다. 여기 B까지 칠했어. C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왼쪽 오른쪽 아니면 앞뒤. 그쵸? 2가지. 칠했다. 이제 직순열 하면 되죠. 이제 다 달라졌지. 곱하기 3팩토리알. 됐고요. B를 A의 반대편이 아닌 곳에 칠하는 경우, 자 B를 어디에 칠하자고? 앞에다 칠해보자. 이렇게. 그럼 C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C를 칠하는 경우의 수 3가지.
도현이의 주장은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 칠하는 게 같다는 거죠. 왼쪽에 칠한 걸 막 돌려가지고 오른쪽에 칠한 걸로 만들 수 있나? 없죠. 이 왼쪽에 C를 칠한 것을 막 돌려서 오른쪽에 칠한 모양으로 똑같이 놓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없죠. 이런 게 향이라는 건데, 향.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데. 오리엔테이션, 인터넷 강의 볼 때 오리엔테이션 본 적 있니? 방향할 때 그 향자인데요. 왼쪽에 C가 있는 것을 왼쪽에 C를 칠한 거랑 오른쪽에 C를 칠한 그림 두 개를 회전해가지고 겹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대칭 이동시켜야 돼. 이렇게 면 하나 주고서는요. 거기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래서 봐봐. B 이렇게 있었어. 다시 A 칠했고 B 칠했다. A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A의 반대가 아닌 곳에 칠한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까지 했어요. C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이때부터 직순열 하면 된다고 그냥. 이때부터 직순열 4 팩토리얼. 아 분류 안 해도 되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그래서 몇 가지다. 36. 여기는 몇 가지? 36에다 4 곱하는 거네. 그러면 36에 5 곱하는 거니까 얘까지 그냥 더해버리면 되겠네. 36 곱하기 뭐였다고? 4였거든요. 그러니까 36 곱하기 1이니까 더하면 36 곱하기 5에서 180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거 찜찜한데 이거 답 한 번만 확인해 줄래? 36번? 아니 34번? 찜찜한 건 아니고 뭔가 잘못한 거 있나? 설명 다시 하게. 틀렸으면. 180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됐고. 하다가 답이 이상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35번을 보자. 얘도 똑같다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그랬다. 최초에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최초에 한 명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최초에 한 명? 최초에 한 명이 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어디 앉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짧은 면에 앉는 거, 긴 면에 앉는 거. 짧은 면에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똑같나?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내가 가서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 오른쪽에 사람이 더 앉을 거잖아. 여기 앉는다고 생각해봐. 내 왼쪽에 사람이 앉을 거잖아. 다른 경우죠. 내가 여기 앉으면 오른쪽에 사람이 앉을 것이고 내가 여기 앉으면 왼쪽에 사람이 앉을 것이고 내가 여기 앉으면 내 양쪽엔 사람 다 안 앉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예요. 남은 사람 5명 5 팩토리얼 120 곱하기 3 360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거 6번 중복순열이 뭐야? 중복순열이 뭐였어? 선생님이 뭐라고 정리했지? 화단에 꽃 심기. 중복 가능하게 해서 화단에 꽃 심기. 화단은 3칸이 있는데 꽃은 4종류가 있다. 그리고 꽃은 다 3칸에 다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많다. 4종류. 첫 번째 칸에 심을 수 있는 꽃 4가지. 두 번째 4가지. 세 번째 4가지. 이걸 갖다가 기호로 쓰면 일부러 안 보이라고 파란색으로 써보면 4파이 3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안 해도 괜찮다.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4로 해서 구하자. 앞으로도. 그리고 그냥 이 기호를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놓자. n 파이 r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알아놓자고 따로. 왜냐하면 문제 이렇게 주면 계산 못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 대표용 40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하지 말자. 이거 쓰지 말자, 기호. 앞에 순열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팩토리얼이랑 C 뭐 이런 거 썼지만 P는 거의 안 쓰잖아, 문제 풀 때. 그죠? 자, 배낭여행 하는 내 친구가 어떤 숙소에 3개의 방에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A가 묵을 수 있는 숙소는 몇 개예요? 3개. B가 묵을 수 있는 숙소는 3개. 같은 방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 친구인데. 내 친구인데. C는 3개. D는 3가지. 그래서 정답은 81. 정답은 4번이다. 제일 쉽잖아. 그치? 그 다음에 45번. 야, 이거 꽉 찬다. 너무 숨 막히는데? 선생님 좀 조정해야 되나? 6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점검표에 표시하려고 한다. 골목 식당. 위생 상태가 양호하면 동그라미 표, 보통이면 세모, 불량하면 X, 가위표로 표시할 때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자, 양호한 음식점, 불량한 음식점. 이렇게 2가지로 했을 때 여기가 6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빵개. 또 5개, 1개. 4개, 2개. 이렇게 가는 거지. 결국 빵개, 1개까지.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게 뭐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양호한 음식점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이 경우를 시작해라.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이 노랑이로 네모친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뒤에 단원까지 다 배우고 돌아왔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구해서 빼도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구할 거 빼고 나머지, 남을 여자 써가지고 여사건 이렇게 불렀지. 여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할 것이다. 여사건의 경우의 수. 양호한 음식점이 하나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양호한 음식점이 하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6가지. 첫 번째 음식점이 양호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음식점만 양호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음식점만 양호할 수도 있고, 네 번째만, 다섯 번째만, 여섯 번째만이니까 6가지가 있다. 6가지. 그 다음에 양호한 음식점이 없는 경우는 몇 가지? 양호한 음식점이 없는 경우는 몇 가지? 1가지. 다 불량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1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겠다. 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왜 컴플레인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이 수업 태도가 이거 불량하네 이거. 다시. 그러면 다시. 양호, 불량. 양호, 보통, 불량.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이다. 여기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하지 말고 2개에서 끊자. 5개, 6개 이렇게. 그러면 둘이 합쳐서 몇 개? 6개. 여기는 5개. 4개, 1개, 빵개 이렇게. 뭐 구하라고?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는 이 경우죠. 이 경우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할 거라고? 여사건을 뺄 거라고. 그러니까 6개 음식점이 전부 다 보통 또는 불량이에요. 첫 번째 음식점은 보통이야 불량이야? 몰라. 두 가지 다 돼. 그러니까 A, B, C, D, E 봐봐. F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음식점 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 첫 번째 음식점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2가지잖아요. 두 번째 음식점 2가지. 2가지죠.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에 양호한 음식점 하나를 골라야겠죠. 양호한 음식점 하나가 있으니까 양호한 음식점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6C1이라고 하면 되겠죠. 곱하기 6C1 하나 골랐어. 얘 골랐다고 하자. 얘는 양호야. 그럼 나머지 음식점은 보통 또는 불량이니까 2가지 뭐야 2가지 양호니까 1가지밖에 없고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이렇게 되겠죠.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건 뭐였다고? 2의 6제곱이다. 그래서 얘네 둘을 갖다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첫 번째 음식점부터 마지막 음식점까지 다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가지 경우가 있죠. 3의 6제곱에서 얘는 6 곱하기 2의 5제곱이니까 그렇죠. 6 곱하기 2의 5제곱 그걸 빼고 또 빼기 2의 6제곱 빼고 그럼 2 곱하기 2의 5제곱 하면 되겠네. 그럼 8 곱하기 2의 5제곱 하면 되겠네. 그럼 2의 8제곱 하면 되겠네. 2의 8제곱 3의 6제곱 빼기 2의 8제곱 3의 3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쓸데없는 짓인가? 3의 3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27 빼기 16이니까 11 27 더하기 16이니까 43 473가지 473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음 걸로 가보자. 신호의 개수.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거나 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모든 전구는 동시에 작동되고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첫 번째 전구 4개 있어요. 첫 번째 전구로 보낼 수 있는 신호 몇 가지? 2가지. 켜거나 꺼거나. 두 번째 전구 2가지. 세 번째 전구 2가지. 네 번째 전구 2가지. 그런데 모두 끈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모두 끈 경우 1가지. 그래서 15가지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고. 봐봐. 순열은 쉽잖아. 순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8번. 빨강, 초록, 노랑 깃발이 각각 1개씩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얘를 3번 들면 신호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짓이 몇 가지예요? 네 번 해볼까? 4번. 이 깃발을 4회 들어 올릴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 할 수 있는 짓 몇 가지? 3가지. 빨초, 노 중에 하나 들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3가지. 4회 하면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n번 하래 근데. n번 하래. 3 곱하기 3을 n번 곱하는 거니까 3의 n제곱. 그것이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럼 얘들아, n에다가 4를 넣어서 3의 4제곱을 하면 81이 되고요. 5제곱을 하면 뭐가 됩니까?
243이 되니까 여기 5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최소 5번은 들어 올려야 200개 이상이 된다. n은 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로그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고 49번 5개의 숫자 이것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는 그랬다. 마지막 자리 숫자가 짝수래.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네. 조건이 달려있으면 거기부터 배열을 해라. 조건이 달려있는 곳부터 배열을 해라. 끝자리에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끝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짝수밖에 없다네. 몇 가지? 2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5가지. 그래서 250가지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중복 허용이니까 여러 번 써도 돼. 그래서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54번. 54번. 만약에 시험 범위가 둘 다 안 나왔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까지 할 거야. 통계 전까지.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6, 23, 693과 같이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있는 수를 말하는 대신 박수를 한번 치는 게임이 있다. 해봤어? 뭐라고 하지? 369. 369라고 하죠. 해가지고 막 따기 때리기 이런 거 하지. 자, 그런데 인디안 밥 이런 거 하지. 따기 때리기는 안 하고. 아니면 술 게임을 하거나 대학생들이. 지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시작하여 999까지 진행되었을 때 박수를 모두 몇 번 쳤는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33이면 2번 치는 거 아니야? 나 아싸여가지고 369 게임 안 해봤어 별로. 33에서 한 번 치는 건가? 2번 치는 거야? 아니 들어있는 수를 말하는 대신 박수를 한 번, 여기에서는 한 번만 치라고 했네. 근데 33은 2번 치는 거였던 것 같아. 술게임 할 때는. 몰라, 나 술게임 안 해봐서. 아싸여가지고. 진짜로. 그냥 나는 형들이랑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먹었어. 그냥 술 막 계속 먹었어. 게임 안 하고. 자, 어쨌든.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369가 들어가는 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따로따로 세야지 뭐. 따로따로 세야지. 369 들어가는 거 3개 있죠. 2부터 뭐 개소리야. 11부터 20까지도 마찬가지지. 21부터 얼마까지? 29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30부터 39까지는 여기서 제외죠. 얘는 무조건 다 박수 쳐야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셀 건데? 일일이 이렇게 셀 거야? 일일이 그냥 다 셀 거야? 그럼 또 40부터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300일 때 다 박수 쳐야 된다 이렇게 세고 600일 때 다 박수 쳐야 된다 이렇게 세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세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냥 세 칸을 만들어 놔. 그 다음에 얘들아 맨 앞자리에 0 들어가는 것도 허용을 해버려. 에? 앞자리에 0 들어가는 것도 허용을 해버려. 왜냐면 지금 첫 한 자릿수랑 두 자릿수랑 세 자릿수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앞에 0이 들어가고 만약에 14가 들어갔어. 이렇게 0, 1, 4가 들어갔어. 이 숫자를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14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앞자리에 0 들어가는 것도 허용을 해버려. 그럼 박수 안 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을까? 전체 경우에서 369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 몇 가지? 0부터 9까지, 10가지. 여기는요? 10가지. 10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1000. 인데 하나 빼야겠네. 000 들어가면 0이니까 자연수니까 999죠. 그래서 101은 999. 그래서 369가 모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뺄 거다. 369 빼고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0가지에서 3개 빼면 되잖아. 7가지. 그 다음 자리 7가지. 그 다음 자리 7가지. 근데 369를 뺐으니까 여기도 00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을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777은 얼마야? 777은? 아이씨, 헷갈려. 여기서 여기 빼는 거잖아요, 얘들아. 여기서 여기 빼는 거야. 빼면 어떻게 돼? 10의 7제곱 마이너스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7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10 빼기 7을 갖다가 쓰고 10의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7 더하기 77의 49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기는 얼마고? 3이고. 이거 괜한 짓 하는 건가 지금? 170 219 아니네. 할만하네. 219 210 더하기 9 하니까 쪼개가지고 분배 법칙하면 630 더하기 9, 3, 27 65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55번. 자, 보자.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a라고 하고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fl이 3인 함수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x에서 y로의 그냥 함수의 개수 lm n이 있다. lm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1, 2, 3, 4, 5가 있다. 그냥 함수의 개수. 함수의 정의가 뭐죠? x를 하나 넣으면 y가 하나 나오는 거. 그게 함수다. l을 넣었어요.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m은 5가지. n은 5가지. 그래서 a는 125다. 이렇게. 그다음 fl은 3이래. fl은 3으로 정해져 있대. 그럼 l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한 군데밖에 없잖아. 정해져 있으니까 한 군데. 곱하기 맞죠? 한 군데. 곱하기 m이 갈 수 있는 곳 몇 군데? 5군데. n은 5군데. b는 그래서 25다. 125랑 25를 더하니까 150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 Continue.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 to be continue 이렇게 나왔죠. previously on 막 이런 것도 나오고. continue. A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continue에 겹치는 거 한 개도 없냐? 아, 있구나. N과 N이 있구나. C와 E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했는데요. 얘를 그냥 배열한다고 생각했을 때 겹치는 게 N 2개밖에 없어? 그러네. 8 팩토리얼. 그냥 배열하는 거. 이 문제 말고 그냥 배열하는 거. 8 팩토리얼 한 다음에 이 8 팩토리얼 안에서 N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N은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N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나눠서 없애준다고. 이렇게 계산해야지. 그쵸? 2팩토리얼. 똑같은 거 2개 있으면 2팩토리얼 나눠준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양 끝에 뭐가 온다고? C와 E가 온대. C와 E가 온대. 경우의 수 몇 가지지? C, 그렇죠. E가 올 수 있고, E, C가 올 수 있으니까 2가지죠. 2가지 곱하기. 문자 몇 개 남았어? 6개가 남았지. 그럼 6팩토리얼 배열해주면 되는데 그 안에 n이 2개 있잖아요. 그쵸? n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걔네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나눠서 없애주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랑 얘랑 지우니까 6팩토리얼 72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조건이 달려있으면 거기부터 배열하는 게 편하다. 조건이 달려있는 곳 먼저 배열하는 게 편하다. 조건 중에서 근데 나중에 배열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 뭐예요? 이웃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런 건 몇 가지 케이스는 나중에 배열하는 게 좀 편하다. Remember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R끼리 또는 M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R끼리 이웃해도 돼. M끼리 이웃해도 돼. 둘 다 이웃해도 돼. 어떻게 구할 거야? R끼리 이웃한 경우의 수 더하기 M끼리 이웃한 경우. 근데 얘들아 이 안에 R끼리 이웃한 거 안에 M끼리 이웃한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R끼리 이웃하면서 M끼리 이웃한 게 들어있지. 그리고 이 안에 M끼리 이웃한 거 안에
R끼리 이웃한 것도 들어있지. 그럼 R끼리도 이웃하고 M끼리도 이웃한 경우는 중복되어 있죠. 얘네 둘을 더하면. 그럼 걔는 빼주면 되겠지. M끼리 and R끼리 이웃한 경우는 한 번을 빼줘야지. 두 번 더 했으니까. 그쵸? R끼리 이웃한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R끼리 이웃했대. 그럼 R 묶었어. 그 다음에 뭐 남았지? M B가 남았죠. 그 다음에 M끼리 이웃했대. 뭐라고? 그러네. E네. 그 다음에 M끼리 이웃한 경우 M과 M을 묶고요. 남은 거 뭐예요? 어깨 아파. M 아니야. R B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배열해 볼게. 몇 팩토리얼이에요? 자, 몇 개 있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맞게 셌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 팩토리얼. 똑같으니까 3 팩토리얼 나눠주고요. M 똑같으니까 2 팩토리얼 나눠주고요. 얘들아, 그리고 여기 의문점 하나. R을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안 곱해? 왜 안 곱해? 바꿔봤자 똑같아. 그래서 안 곱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고 얘들아 이 상황도 똑같아 어차피.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나 곱하기 2 하나 똑같고. M끼리 이웃하고 R끼리 이웃한 경우 M을 묶고요. R을 묶어요. 남은 거 B가 남았죠.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 팩토리얼 나누기 똑같으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앞에 거는 얘가 7 곱하기 720이거든요. 6 나눠 120 또 나눠 60. 그럼 얼마 나와? 14 곱하기 60이 나오네요. 빼기 뒤에 거는 이거 지워. 6이랑 여기 밑에가 6이거든? 여기 6 하나만 지우면 5 팩토리얼 남았지. 120. 120은 2 곱하기 60이잖아요. 그러니까 빼면 12 곱하기 60. 얼마 나와? 12 곱하기 60은 720이다. 720까지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진짜 너무 크다. 그지? 사이즈 좀 줄여야겠다.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모두 사용하여 6자리 자연수를 만들으래요. 얘들아. 맨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전체를 구해요. 0 들어가는 경우까지 전체 다 구해. 그 다음에 빼기 맨 앞에 뭐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돼. 맨 앞에 0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죠? 6개 숫자니까 6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맨 앞에 0이 들어가는 경우 0을 여기에 고정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배열하면 되겠죠?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걸 빼주면 되겠다. 그람은 이거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앞으로 묶고요. 5 팩토리얼도 묶어요. 120. 그럼 6 빼기 1 남네요. 여기는 30이고요. 여기 5니까 5, 3, 15. 150.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70번. 야, 어깨가 아파. 진짜로. 수업해줄 사람 시급 줄게. 없어? 아쉽네. 00, 1, 2, 2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는 3.3% 내가 내줄게. 봐봐. 어깨 아파.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와서 알바하세요. 창동에선 시급 제일 잘 준다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데 창동에 시급 제일 많이 줍니다. 알바하세요. 와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시험 통과하면 돼. 자신 있어요? 들어와. 자, 시험 통과하면 돼. 저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럼 시험 통과한 선생님들이요? 네. 그 어려운 것도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봐. 자, 막 선배도 있어. 너희들 선배도 있어. 막 여쭤봐. 이것저것. 자, 이 숫자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어떻게 하면 짝수가 되지? 끝자리에 0이 들어가거나 끝자리에 2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짝수가 되죠. 남은 숫자를 배열해 주시면 되겠다. 남은 숫자 배열. 전체 경우의 수? 왜 전체를 구하지 갑자기? 뭘 빼려고? 맨 앞에 0 들어가는 경우. 전체 경우의 수 0 하나 뺐어요. 그럼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맨 앞에 0 고정되는 경우 여기 0 고정시키면 남은 숫자 몇 개? 4개. 4팩토리얼. 중복되는 거 2, 3개. 3팩토리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기 맨 앞에 0 들어가는 경우를 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5팩토리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00, 2가 겹치니까 2팩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앞에 0 들어가는 경우 0 여기 하나를 고정시켜요. 그러면 몇 개 남아요? 0 하나, 2 하나 썼으니까 이렇게 4개가 남았네. 4개가 남았네.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죠? 30 12 18 나왔고요. 그다음 위에는요. 4, 5, 20 4 16 이거 얼마예요? 34.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71번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 맨 위에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한 계단씩 오를 수도 있고 2계단씩 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얘들아 한 계단씩 계속 올라갈 수도 있죠. 1 잘 멈췄어. 급발진 안 하고 잘 멈췄어. 또 2 1 1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맞았어요? 한 칸씩 6번 올라가고 2칸씩 한 번 올라가고 또 2 1 1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또 2 1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또 2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몇 가지? 그냥 1 올라가는 거니까 한 가지. 이런 경우는 몇 가지? 7 팩토리얼을 하고 나누기 6개가 똑같으니까 6 팩토리얼. 맞아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거죠. 2 1 전화 오나? 2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2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니까 진짜 7가지 맞잖아. 7가지. 여기는 6팩, 2팩, 4팩. 몇 가지야? 15, 5팩, 3팩,
211. 다 더하면 얼마야? 아, 어깨 아파. 어깨 아파. 19. 얘까지 19고 25. 19랑 그냥 9잖아. 그냥 9잖아. 9랑 25. 얼마예요? 34. 3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예, 됐어요. 그 다음 거 가보자. 몇 번이야? 12번.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네.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는데 C가 D보다 앞에 온다네. C가 D보다 앞에 온다네. 5개의 문자야? 5개의 문자야? C가 D보다 앞에 온다네. C랑 D를 얘들아 얘네 빼내고요. 얘네 빼내. C랑 D를 빼내고 얘네 둘이 들어갈 자리를 별로 만든 다음에 이걸 배열할 거야.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돼?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별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를테면 별 B, 별 A, E라고 배열이 됐다고 해보자. 별에 누구 들어갈 거라고? C랑 D가 들어갈 거야. C랑 D를 다시 그걸 빼냈잖아. 그걸 여기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여기 앞이라고 하자. C랑 D를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6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다음 76번.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한다. 1, 2, 3, 4, 5, 6, 7이 있었는데요. 5는 4보다 왼쪽에 배열한다. 그러면 얘네 둘을 별로 바꾸고요.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 오케이. 잘 봐. 2, 6이 관여되어 있잖아요. 얘들아. 걔네들도 별로 바꿀게요. 그래서 2, 4, 5, 6을 다 빼낸 다음에 배열을 다 한 다음에 별에다가 2, 4, 5, 6을 집어넣을 거야. 별에다가 2, 4, 5, 6을 집어넣을 거다. 7팩토리얼 하시고요. 4팩토리얼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배열한 걸 한 번만 써보자. 지금 1, 3, 7 별이 있는 거죠. 1, 3, 7 별 있으니까 7 별 3별 1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3별 1 이렇게.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라고? 2, 4, 5, 6을 집어넣을 거야. 근데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한다. 5는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4, 6이 순서대로 2, 4, 6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걸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얘들아 5랑 6은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2, 4, 6 순서로 있어야 되고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한다. 5는 4보다 오른쪽. 아,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오케이. 쏘리. 다시. 쏘리. 2, 4, 6 순서가 아니네. 6, 4, 2 순서네. 그치. 그러면 4보다 왼쪽에 들어가야 될 애를 생각을 해봅시다. 4보다 왼쪽에 들어갈 애는 5가 4보다 오른쪽이에요. 큰 순서대로니까 6, 4 순서니까 6이 왼쪽에 들어가야지. 그치? 6은 4보다 왼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랑 5는 4보다 오른쪽에 들어가야 돼요. 되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4가 들어갈 자리는요. 4는 몇 번째에 들어가야 돼? 오른쪽에 2개 있고 왼쪽에 1개 있으니까 4는 빼박 2번째에 들어가야겠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말? 4는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6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2랑 5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2, 5 들어가든 2 들어가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두 가지. 2 팩토리얼 해도 되고 두 가지 해도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복습해야 돼. 복습해야 돼 이거. 7, 6, 5 곱하기 2 여긴 10이니까 7, 6에 6, 7에 42 5, 20, 42, 10, 4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었고 자, 헷갈리죠 이거? 처음 봤죠 이런 거는? 두 개 중복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약도를 완성해라 그랬는데 어떤 약도냐면 A에서 P를 거쳐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P를 거쳐야 돼. A에서 P까지 일단 가야 되거든. A에서 P까지 가려면 오른쪽 화살표가 몇 개 필요하고? 4개 필요하고 오른쪽으로 4칸 가야 되고 위쪽으로 2칸 가야 되니까 오른쪽 화살표 4개랑 위쪽 화살표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그게 A에서 P로 가는 경로를 만드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6팩토리얼하고 4팩, 2팩을 하면 되잖아요. 됐슈? 그래서 A에서 P까지 갔다. 자, 또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느냐. 더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해. 뒤에 나오는 덧셈 정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예요. 합의 정리.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한다. 언제 더해?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 더하는 거야. 덧셈 정리는 더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언제 더한다고? 일이 끝났을 때. 일이 안 끝났으면 곱한다고. 그치? 안 끝났다. 이 이미지랑 곱하기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왔고요. 안 끝났어. B까지 도착을 해야 끝난 거지.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 화살표 2개랑 위쪽 화살표 2개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다. 이쪽은 6, 5, 30 얘까지 나누면 15 6가지 90까지 정답은 9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이거는 가볍게 해낼 수 있다. 여러분도. 근데 문제는 뒤에 있다. 그죠? 문제는 뒤에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48개를 쌓아 올려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그랬다. 얘들아, 모서리를 따라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가라고?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가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안쪽으로 통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납득이 가요 지금? 안쪽으로 뚫고 가도 된다는 얘기야. A에서 B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몇 가지지? A에서 B까지 도착하려면 아니 잘못 얘기했어. 도착하려면 오른쪽으로는 몇 칸을 가야 되지? A에서 B까지 가서 도착하려면 오른쪽으로 4칸 가야지. 오른쪽 화살표 4개. 그 다음에 세로 방향 위쪽으로는 몇 번 가야 되지? 3칸 가야지. 이렇게 표현할게. 이렇게 표현 3칸 가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오른쪽, 뒤쪽. 이거 뒤쪽이라고 하자. 위쪽으로는 몇 칸 가야 돼? 4칸. 위쪽으로 4칸. 이렇게 얘기하자. 얘는 사선이고요. 얘는 수직 위예요. 수직 위로 3칸을 4칸을 가야 된다. 그럼 이거 배열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개야 총? 11개야? 11팩 나누기 4팩 4팩 3팩 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안 할래.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문제 하나를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할래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의 외벽만 따라가라고 해. 뭐라고? 외벽만 따라가라고. 안쪽으로 뚫고 가지 말고 바깥쪽 외벽만 따라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소린지 아니 지금? 정빈아, 무슨 소린지 이해했어요? 안쪽으로는 뚫고 가지 말고 외벽만 따라가래. 요런 데만. 이렇게. 예시로 하나만 해볼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힌트 주는 순간 그냥 바로 알아차리는데. 전개도. 아, 뭐야.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았지? 얘들아, 지금 가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꺾여 있잖아요? 이거 펴면 되죠. 그죠? 펴면 그냥 어떤 그림이 나오지? 이걸 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몇 칸이지? 가로는 한, 둘, 세 줄 그으면 되네. 하나, 둘, 세 줄 그으면 되고 세로는 몇 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줄.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 얘를 폈다고. 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모서리 접힌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접힌 부분. 거길 핀 거예요. 이해돼요? 외벽만 따라서 가는 경우의 수는 펴서 구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 매우 큰 문제가 있어. 매우 큰 문제. 매우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는요. 이거 보세요. 봤어요? 지금 보여요? 잘 안 보이나요? 선생님 손 움직이는 것 때문에 보긴 봤죠? 여기.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죠. 맞죠? 얘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되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된다. 됩니까? 그런 게 엄청 많아. 그리고 얘는 지금 보라는요. 왼쪽 벽이랑 위쪽 벽 따라서 갔다고 해도 돼. 겹치는 거 엄청 많아. 그지? 이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따라갔다. 또 있어? 또 있나? 없죠. 그거 3개죠. 그거 3개. 그쵸, 그쵸. 또 있나?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문제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거기서 겹치는 거 빼면 되니까요. 얘들아, 이면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도를 이렇게 폈잖아. 이렇게 폈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몇 칸이 되지? 7칸? 7칸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 4칸. 그럼 11팩 나누기 7팩 4팩이 돼요. 됐어요?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 다른가? 7칸, 4칸이니까 똑같네. 바닥 따라서 저쪽 가는 거 똑같나? 똑같네.
그죠? 다 7칸 4칸이네. 다 똑같네. 그지? 다른 거 있어? 7칸 4칸. 안 다르고 7칸 4칸. 다 똑같죠? 피면 7칸이 되니까. 맞네. 자, 네 칸. 큰일 날 뻔했다. 봐봐, 왼쪽 벽 따라서 가고 위쪽 따라서 가는 경우는요, 이렇게 있던 놈을 이렇게 피면 여기가 4칸이었으니까 얘를 피면 가로가 4칸이고 세로가 3칸이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뚜껑이랑 왼쪽에 붙어 있었잖아. 걔를 펴면 여기가 4칸이었잖아. 얘를 펴면 8칸, 3칸이 되죠. 그죠? 이해했어요? 정비? 이쪽 뚜껑을 이렇게 피면 여기가 4칸이었잖아. 얘를 펴면 가로가 8칸이고 세로가 3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 8 팩토리얼, 아니 11 팩토리얼 뭐 하는 거야? 11 팩토리얼 나누기 8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이 되겠죠. 야, 이런 애가 몇 개 있어? 이런 애가 몇 개 있지? 7칸, 4칸 가는 애가? 얘들아, 여기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요, 여기 면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왼쪽 면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바닥면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요? 그 중에서 얘들아, 이쪽 면 거쳐서 얘로 가는 거, 이쪽 면 거쳐서 얘로 가는 거는 다 이거죠. 이쪽 면 거쳐서 위로 가는 거, 이쪽 면 거쳐서 위로 가는 거. 또 바닥면 거쳐서 뒤로 가는 거랑 걔도 얘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 거쳐서 오른쪽 벽 타고 가는 거. 바닥면 거쳐서 오른쪽 벽 타고 가는 건 이거네. 이 꼭지점에서 갈 수 있는 면이 몇 개야? 이 꼭지점 거쳐서, 이 꼭지점을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면은 3개잖아. 이쪽 면이 있고 왼쪽 면이 있고 바닥면이 있고 3개잖아. 일로 갔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 하나당 2개가 있고요. 바닥 거쳐서 2개가 있고 바닥 거쳐서 뒤로 갈 수 있고 바닥 거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2개가 있고요. 왼쪽 벽 거친 다음에 갈 수 있는 곳 몇 개? 2개. 왼쪽 벽 거쳐가지고 뒤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 벽 거쳐서 뚜껑으로 갈 수 있고, 그쵸? 2개. 그러니까 총 몇 개야? 6개지. 6개 중에서 이거를 찾자. 이걸 찾으면 나머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3개면 얘도 3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닥 거쳐서 오른쪽 벽 타면 이거라니까. 바닥 거칠 때 이쪽으로 4칸이잖아. 근데 이쪽으로 갈 때 또 4칸이잖아. 4칸 4칸이니까 8칸 연결되잖아요. 이해돼요? 얘 바닥을 펴봐. 바닥을 피면 8칸이 일직선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거랑 바닥 거쳐서 오른쪽 벽 타는 거랑 또 오른쪽 벽 거쳐서 뚜껑 타고 가는 거랑 이렇게 2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다? 4가지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중복되는 경우를 뺄 거야. 근데 봐라. 얘들아, 여기 타고 가서요. 여기 타고 가면 앞쪽 벽 거쳐서 뚜껑 타고 B까지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왼쪽 벽 거쳐가지고 뚜껑 타고 B까지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줘야죠. 이거 얼마예요? 7 팩토리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1가지 곱하기 1가지 곱하기, 야, 이거 진짜 문제로 있어. 이거 문제, 마플 교과서에 문제로 막 10개 넘게 있어. 얘만. 7 팩토리얼 1 곱하기 7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됐어요?
뒤에 C단계 이거 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지. 여기 타고 가서 이쪽 벽 타고 가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앞쪽 벽 타고 가서 오른쪽 벽 타고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바닥 타고 가서 오른쪽 벽 타고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거 빼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7팩, 3팩, 4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요 옆에 있잖아. 요 옆에. 아, 안 보여. 어떡해. 어디 얘기하는지 알지? 요거 뒤로. 거기 타고 가서 뒤쪽 벽 타고 가는 거.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거를 바닥 타고 뒤쪽 벽 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왼쪽 벽 타고 뒤쪽 벽 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 뺄 거야. 빼기 뭐라고? 한 가지. 뒤쪽까지 가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뒤쪽 모양이 지금 앞쪽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7팩 한 가지 곱하기 8팩이네. 8팩 4팩 4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있다. 뭐 있냐면 6가지 있어. 질렸어? 벌써 질렸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거야? 얘들아, 여기 타고 가면요, 앞쪽 벽 타고 뚜껑 타고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앞쪽 벽 타고 오른쪽 벽 타고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치? 그거 뺄 거야. 얼마죠 이거? 이거죠? 됐어? 또. 왼쪽 벽 타고 간 다음에 여기 타고 가는 거. 왼쪽 벽 타고 가서 왼쪽 벽 전체에 타고 가서 이거 타고 가는 거. 왼쪽 벽, 오른쪽 벽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거죠? 그죠? 오른쪽 벽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왼쪽 벽이. 왼쪽 벽 먼저 타고 갈 건데 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3칸, 4칸이니까 7팩, 3팩, 4팩 하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또, 자, 처음에 앞쪽 벽 타고 가는 거 있고 왼쪽 벽 타고 가는 거 있고 했고, 하나 더 남았어. 뭐지? 바닥 타고 가서 바닥에서 이렇게 가는 거. 바닥 타고 가는 경우의 수는 뚜껑이랑 똑같이 생겼거든? 이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생각해보고 복습할 때 81번 문제 풀 때 이거 답만 구하지 말고 요거 생각해보고 까먹으시면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아니면 마풀 교과서 확통, 고3 선배들이 하고 있는 마풀 교과서 확통 문제를 보면 이거 나와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다. 막 아침 6시다. 그러면 그 동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됐어. 넘어갈게요. 외벽만 따라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야. 그 다음 거 14번.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선생님 오늘 또 구라쳤어요. 그렇죠? 집에 빨리 보내줄 것처럼 구라쳤어요. 또.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너희도 길막이라는 표현 아니? 길막? 그래? 알아? 이렇게 어깨로 길막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길막을 해야 된다, 이게. 길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A랑 B를 이었을 때 그거에 대한 사선으로, 그게 사선?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게 그렇게 막아야 되는데, A에서 B로 가는 길을 모조리 다 막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조건이야. 모조리 다 막기만 하면 어떻게 막든 그건 상관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A에서 B 이은 다음에 이렇게 막을 거예요. 어떻게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막으면 안 되는 거 그려볼게. 막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막으면 안 돼. 이렇게 막으면 기점을 여기랑 여기로 잡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 거쳐서 가는 경우를 못 세.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파랑이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막는 게 가장 편하겠다.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막고 싶어요. 안 말려요. 이렇게 막아도 돼요. A에서 B로 가는 모든 길을 다 막을 수 있거든. 이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겠다. 여기 P, Q, R이라고 합시다.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 곱하기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5 팩토리얼 3 팩 2 팩 더하기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그냥 셀게요. 4가지 곱하기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5팩 3팩 2팩 더하기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 1가지 곱하기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냥 셀게요. 5가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선생님 이거 안 할래요. 계산. 자, 그 다음에 다음 호수가 이렇게 막고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속초에 가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속초 그 호수 뭐라고 하지? 이론 끝난 거 맞죠? 이거 마지막 문제 85번을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B로 가면 돼요. 그죠? A에서 뭐라고 할까? C라고 할까 여기? C를 거쳐가지고 B까지 가면 된다. 근데 A에서 C로 가려면 얘들아 여기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A에서 여기를 거쳐가지고 C로 가야 돼요. 그럼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1가지니까 여기 1가지는 안 쳐도 되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자동으로 여기까지 간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간다고.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게요. 그냥 세도 되죠. 이거는. 어차피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6가지. 6 곱하기. 자, 오른쪽 상황을 한번 볼게요. C까지 왔으면 여기까지는 그냥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잖아. 여기까지는 그냥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A에, 여기를 X라고 할까요? X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이 길이 있다고 상상을 하자. 이 길이 있다고 상상을 한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이 부분을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오른쪽 화살표 2개, 아래쪽 화살표 5개. 7 팩토리얼 나누기 2팩, 5팩. 그래서 빼줄 게 있어, 빼줄 거.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 X에서요, 여기 거쳐가지고 B까지 가는 모든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여기 길이 없으니까. X에서 여기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다 빼주면 되겠네. 선생님 여기는요? 야, 여기 거쳐서 여기 가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X에서 여기 거쳐서 B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빼기 X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3가지. 1가지 곱하기 3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6 곱하기 7, 6, 42에다가 21 빼기 3 되겠네요. 18에다가 6 곱하는 거니까 216 2로 나눈 거네. 108이랑 똑같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